닐슨이 제3자한테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유사한 제한 없이 제공된 정보. 이건 다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닐슨의 문서 승인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승인된 정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정보가 합법적으로 다 제공돼도 비밀에 해당되지 않은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모토로라는 모든 비밀, 그죠? 정보를 적용하기로 한다. 그죠? 같은 주의 방법을 통해서 한마디로 최소한 그죠? 합리적인 주의음을 다해서 공적인 공개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죠? 특허 정보를 보호하고 취급하는 그런 같은 주의음으로써 비밀 정보를 적용한다. 또 모토로라는 비밀 정보의 공개는 모토로라의 직원에게만 제한하고, 그죠? 제한하는 거죠. 모토로라 직원한테만 하는 거죠. 모토로라는 비밀 정보를 제3자한테 공개하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목적이든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평가 목적 외에는 한마디로 87년 9월 1일부터 2개월 정도 최소한 평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 안에 평가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모토로라는 닐슨의 모든 그죠? 닐슨과 받은 정보를 모두 반환해야 되고 확인 폐기 처분해야 되고 닐슨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 비밀 정보가 비밀 계약 자체가 우리가 처리된 짧은 시간 안에 모토로라가 닐슨한테 한마디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미팅에서 확약하였던 그죠? 자기에 대한 투두를 하라고 한 자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편지를 이제 쓴 거죠. 자, 두 번째, review your document, determine what any of them have been stamped. 자, 모든 당신의 문서를 리뷰하고 또 그 문서 자체가 실제로 confidential이라는 문서로 지금 찍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달라, 결정하라. 우리의 의도는 뭘까요? 특히 이러한 비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 우리가 confidential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밀 준수 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지침을 정해준 거니까. 그래서 모토로라가 닐슨한테 여러 번 그죠? 투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야 이건 맞지 아니지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확인을 시켜줬어요. 87년도 9월부터 88년도 5월까지 모토로라가 그죠? 직원이 어떤 이제 평가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 전자 발광체 산업에 우리 진입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토로라 직원 자체가 이 평가 작업을 실시했고, 닐슨 자체가 모토로라 직원한테 한마디로 블랙박스에 원천 기술인 이 발광체를 이제 제공한 거죠. 모토로라가 이제 테스트 형태로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토로라의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우리가 후에 모토로라의 그죠?
성능 스펙 자체에 근거로 한 어떤 다른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드는 거죠. 블랙박스에 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죠. 특히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원형이죠. 원래 원천 기술, 원형 자체인데 그걸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원천 기술을 인용해서 하여튼 원형에서 만든 건데, 밑에 봅시다.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같은 기간에 모토로라가 2명의 모토로라의 직원이 아니네요. 아닌 2명의 모토로라 직원이 아닌 사람을 컨설턴트로 참여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인 데빗 버거맨이라는 사람이 있고, 윌리엄 엘링이라는 사람은 전자 전문가네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Financial Technical Objective, 모토로라의 소위 발광체 산업에 들어가기 위한, 그죠? 이런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청을 한 거죠. 두 사람한테. 이건 뭐예요? 모토로라 직원이 아니죠. 우리 계약서상은 모토로라 직원에 포함되어야 되죠. 오직 모토로라 직원만 이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토로라가 뭘까요? 두 사람, 직원이 아닌 두 사람한테 닐슨이 제공했던, 그죠? 정보를 공유한 거죠. 공유했다. 그래서 버그맨의 엘링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토로라가 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자, 이 발광체 산업, 전자 발광체 산업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을, 그죠? 그리고 놓고 결국은 닐슨한테 자신의 결정을 우리가 문서로 통보한 거죠. 결국 90년도에 들어와서 모토로라가 이 버그만과 엘링 보고서를 재고려해가지고 모토로라가 뭘까요? 자, 닐슨의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 여기서 뭘까요?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부동 홀더니까 유보하겠다고 해놓고 편지 써놓고 조금 기간이 지나서 이제 90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해야 되겠다. 너희들 받은 정보 가지고 기술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죠? 시점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90년도니까 뭐 정확하게 요 시점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죠? 수개월 동안에 닐슨과 모토로라가 결국은 뭘까요? 관여해가지고 암슬랭스 바게닝 했죠. 두 사람 사이에 내가 이제 허용을 쓸 테니까 이밸류에이션에서 평가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정말 그죠? 명실상부한 협의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암슬랭스가 이제 한마디로 실제로 이제 합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니까 모토로라한테 닐슨이 결국 뭘까요? 몇 가지 보상적인 패키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어요. 닐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거절했고, 두 사람 사이에, 회사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기 때문에 모토로라가 닐슨한테 90년도 11월 달에 이제 앞으로의 토론을, 그죠? 논의를 중단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모토로라가 다시 닐슨한테 모토로라가 받은 모든 문서는 돌려준다라고 했지만 retain archive copy for Motorola file, 한마디로 뭘까요? 닐슨이 문서에 비밀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그죠? 문서까지 받은 거죠. 문서고의 문서 파일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피덴셜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비밀이 해지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닐슨과의 그래요. 그 논의 자체가 이제 종료되자 모토로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칼 스티븐스라는 그죠? 한마디로 자신의 슈퍼 블래스트라는 그런 발광체를 자체 개발한 엔지니어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이미 칼먼 테크놀로지라는 쪽에 이제 특허 사용권을 준 거네요. 이미 특허가 다 출연돼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접촉해가지고 모토로라 입장에서 뭘까요? 스티븐스라는 이 사람을 차라리 최고 책임자로 엔지니어 책임자로 고용해가지고 차라리 발광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체결한 거죠. 스티븐스와 다른 모토로라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이런 발광체 디자인에 개선에 참여를 한 것이 93년도 12월까지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90년도에 이제 이 사항들이 종료됐는데 90년도에 상황이 종료됐고 사실상 그 이후에 칼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체 개발해서 이 사람과 우리가 특허 계약을 맺고 사실은 93년도 12월까지 이 계약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발광체 개발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93년도 12월 달에 모토로라가 이미 그죠? 마지막 우리가 디자인도 끝나고 생산 채비에 들어간 거죠. 그 닐슨은 그러고 나서 닐슨이 결국은 소를 제기한 거예요. 모토로라가 자, 둘 사람 사이에 맺었던 계약 자체, 비밀 계약 자체를 위반했다라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배심원들한테 배당되죠. 배당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법의 문제가 있겠죠. 법의 문제는 뭘까요? 모토로라가 과연 계약적인 의무를 그죠? 위반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 두 사람 사이에 닐슨과 제3 사이에 제공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제한된 공개 계약의 의무를 우리가 위반했느냐라는 거죠. 자, 당사자 사이의 문서 계약에 의한 그죠? 문서 계약에 대한 해석 자체는 물론 법의 문제다 이거죠. 이 법에 한마디로 법의 문제니까 배심원의 문제, 사실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의 그죠? 한마디로 배심원을 위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배심원들은 사실에 관한 사항을 따지고 우리가 판사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문제죠. 법의 문제는 뭘까요? 이 법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 당사자 사이의 문서 계약에 대한 우리가 해석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라고 따지는 거죠. 자, 우선적인 문제로서 이 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닐슨의 한마디로 confidential, 자신이 confidential이라고 소위 비밀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던 닐슨의 문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토로라에 부과된 묵시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onfidential이라고 우리가 마킹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문서가 확실하게 비밀로서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거죠.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투두 리스트라는 건 뭐 하라고 하는 리스트는 뭐라고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투두 리스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닐슨을 하여금 자 confidential한 비밀이라고 문서에 도장을 찍을 충분한 기회를 준 거죠. 야, 이 중에 쭉 이게 있는데 자, 이거 준수시키고 이거 준수시키고 이거 준수해야 되는데 각각마다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confidential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데 빠뜨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개의 문서에 스탬프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업 비밀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마디로 묵시적인 의무까지 확대될 것인지 한마디로
모토로라에게 자신의 정보들을 한마디로 비밀이라고 우리가 마킹하지 않았던 이 정보까지를 우리가 그죠? 모토로라에 우리가 제공됐는데 그 제공된 정보에 대한 우리가 사항에 대한 묵시적인 그런 의무가 존재까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문서에 우리가 계약서대로 confidential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 돼요. 프랭클린 코트의 입장에서도 수차례 걸쳐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그죠? 믿을 만한 정보들, 특히 마킹되지 않은 그죠? 과거에 공표된 정보를 포함한 특허에 관한 라고 믿을 만한 정보들, 그죠? 이런 공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개 자체는 뭘까요? 항상 어떻게 돼요? 자, 먼저 문서화해야 되겠죠? 문서화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되고, 두 번째 confidential이라고 스탬프를 찍어야 된다. 모토로라가 그래서 뭘까요? 한마디로 닐슨의 공개 그죠? 마킹되지 않은 그죠? 되지 않은 닐슨 문서죠. 문서에 대한 공개 문서죠. 공개 문서에 대한 우리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 지킬 의무가 없다. 언제든 그죠? 언제 만들어졌든 간에 닐슨이 제공한 정보죠. 그것도 마킹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대방이 모토로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정보도 우리가 그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이번에 보게 되면 discovery during the course this litigation 이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게시 자체는 한마디로 닐슨의 공개 여러 가지 공개 사항들이 밝혀졌고 한마디로 스티븐스 파일에 있는 그죠? 있는 소위 비밀 준수 조항에 대한 비밀이라고 명시된 이게 또 밝혀졌네요. 일부는 밝혀졌고 일부는 또 밝혀지지 않았고. 닐슨의 입장은 뭘까요? 닐슨 뭐라고 주냐면 자 법으로서 법의 문제로서 모토로라가 자 비밀 계약을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비밀로 명시된 마킹된 정보를 엘린과 버그만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모토로라의 직인한 모토로라의 직원이 아닌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그때 평가 목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중단됐지만 이 사람한테 제공된 것도 위반이다라는 거죠. 모토로라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견지하고 있냐면 자 이런 비밀 정보에 대한 공개 자체가 모토로라의 직원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그죠? 라는 입장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모토로라 입장에서는 자 한마디로 제3자한테 공개하지 그죠? 않는다 라는 것은 뭘까요? 이 두 가지 입장은 뭘까요? 한마디로 비밀 정보의 공개는 모토로라의 직원한테 한정하고 모토로라는 이러한 비밀 정보를 제3자한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좀 확대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죠. 확대 해석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상업적인 어떤 기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있는 상황에 있어의 어떤 관행적인 그죠? 비즈니스의 관습 자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 포함하냐면 정보 자체를 우리가 그죠? 비직원들 자기 자사의 직원이 아닌 비직원들한테 이 전문가들한테 그죠? 한마디로 컨설턴트한테 보낼 것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죠. 포함되고 그것도 그